나른한 오후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커피 한잔 하시고 약간 풀어질 것 같은 나른한 오후 스픽스와 함께 다이내믹하게 새로운 활력으로 오후 한번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창원지검의 어떤 중간 수사 발표라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 발표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들 그리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가지 설전 그리고 또 더 숨가쁘게 돌아가는 헌재 재판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생하면 민생경제연구소 민생하면 안진걸 너무 많이 안진걸 부족합니다. 소장님 예, 스픽스를 사랑하고 또 이 시간을 늘 기다려온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또 한 일주일 근황 한번. 예. 지난 토요일 네네. 그 윤석열 신속 파면을 위한 대규모 집회 지난주보다 더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아마 헌재 재판이 마무리될 거로 보이니까 네.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셔서 국민께서 방심하지 않고 진짜 많이도 오셨고 우리 조국혁신당도 네. 아주 많이 오셨더라고요. 조국혁신당 제가 피켓도 갖고 왔습니다. 예. 윤재관 네. 대표님 인사할 때 한번 좀 더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활기찬 피켓입니다. 먼저 인사하시면 네. 피켓이 많아가지고요. 촌철살인 맹활약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광주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내란 선동 세력들이 뻔뻔함이 저기 사람인가 싶을 만큼 이 뻔뻔함이 극에 달해 있는데요. 광주 시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셨다라는 얘기를 꼭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거의 충돌도 없었고 사람들이 다들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 지역에서 온 버스들을 보고 저렇게 모이자고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 네. 돈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저런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모였다는 것. 전국에서 다 끌어 모아봤자 광주의 이 양식 있는 시민들보다 숫자가 더 적은 것.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보니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광주가 변했다. 뭐 국민의힘 지도부들도 뭐 마치 무슨 대단한 기대를 표하면서 광주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변했다 네, 예. 하는데 현장에서 보신 느낌 어떻습니까? 아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광주 시민들이 모인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뭐 특정 종교와 관련돼 있는 특정 종교의 종파 어느 종파에 관련돼 있는 분들 희한하게 다 시옷자로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뭐 그런 분들이 버스만 수십 대가 보이던데요. 예. 외지에서 온 버스만 수십 대가 넘게. 뭐 저도 뭐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만 몇 장 찍다가 저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네. 그분들이 이제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비슷한 이 유형의 집회를 또 광주에서 또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집회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그들이 얼마나 비루하고 예. 그들이 얼마나 웃기는 자들이고 예. 인간 이하의 분들이 전국에서 모였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국사 두 분께서 황연필 강사와 전한길 네. 그 저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쪽에 아주 대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전한필이 같은 비슷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러셨군요. 광주에서 이제 같은 우리 황연필 황연필, 역사가 네, 황연필, 예. 그러니까 같은 나이고 비슷한 이제 인접학교에 다니는 살레시 친구. 오고 나왔다고 그날 방송에서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40년 동안 독재의 후회가 네. 아니면 하지 못할 얘기들이 이제는 버젓이 이 대로에서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에 대한 이 격앙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쭉 그 역사를 보면 지금의 역사를 보면 제일 위까지 올라가면 이제 반민특위에서 무참히 이제 피습 당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그 삐뚤어진 역사가 제대로 올곧게 가지 못한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은 분명히 과거의 되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특위라고 하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반원특위를 구성해서 네. 반원특위가 독립적인 조사 기능을 갖고 그리고 상설 특검도 요청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반원특위를 구성해서 이번에 내란에 동조하고 가담했던 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식사 마치고 아마 들어오셔서 이제 막 접속해서 지금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3,500분. 구땡땡땡님께서 싹 다 모아서 대한고래 태워보냈으면 좋겠다. 정신 못 차리는 무지의 사람들 해주셨는데 좀 전에 그 열심히 꺼내셨는데 서울 이제 네네.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는 광주 집회 가셨는데 저도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네. 홍보를 했는데 저는 이제 서울 집회를 예. 또 사수해야 돼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필기 참 눈에 네. 띄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탄핵이란 건 민주주의와 국정을 파괴하고 군대를 동원한 반란이란 것이 너무너무 심각하지만 그렇죠. 그걸로 동반돼서 안 그래도 어려웠던 경제 민생을 우리 신영환 교수님 카톡 아이디도 경제 민생 네, 회복하자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걸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려 버린 거거든. 지금 모든 통계가 최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좀 중도층인 합리 보수층들과 함께 신속 파면이 경제 회복이다. 신속 파면이 민생 회복이다. 맞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피켓이 참 좋았고요. 이것은 이제 지하철 노조원들이 네. 다음 네. 역은 계엄 다음에 탄핵되면 다음 역은 아하. 징역이다. 네. 징역 다음에 내리실 역은 없다. 이렇게. 네네. 내리실 문이 없는 예, 그렇죠. 네. 요것은 이제 비상행동 네. 집회 1,500개 시민단체들 모인 예, 그 예. 공식 피켓 네, 네. 신속 파면. 네. 이건 또 평화단체들이 윤석열 파면하고 평화를 구하자. 네. 사실 뭐 전쟁 날 뻔했다, 어, 전쟁 실제로, 유도할 뻔했다. 네, 그렇게 라는 그래서 지적도, 외환죄 혐의까지 예, 있는 외환죄가 거니까요. 있으니까요. 네. 요거 이제 4.16 세월호 가족협회라든지 안전단체들이 생명안전사회로 가야 된다. 국민에게 촛불을 겨누는 정권이 안전을 신경 쓸 리가 없다.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피켓이 있었는데요. 예, 예. 저희도 이제 또 핫도그 네.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파면 핫도그 330개 네. 했는데 금방 떨어졌어요. 너무 죄송하더라 그래서 네, 3월 1일 날 집회 때는 5.18 정신으로 불법 계엄 세력 박살내자. 네. 그래서 핫도그 518개. 아, 518. 예. 조국 대표님이 그때 커피를 1,000개 쏘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저희도 518개 이번에 쓸 예정인데 저는 이번에 광주 집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황현필 역사관님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사실 전환길 등 극우 극단 폭력 세력이 5.18 광장 인근에 온 것은 유대인 학살지에서 나치가 집회를 하는 거랑 그렇죠. 다름없다. 예. 그러니까 불법 위헌 비상계엄으로 수백 명이 학살되고 수천 명이 다치고 수천 명이 구속 수감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의 현장에서 지금 또 다른 12.3 위헌 불법 개성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로 와서 한다는 것은 네. 이것은 진짜 반민특위를 작살냈던 이승만 때 그런 극악 모두와 불법 폭력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것을 이제 시민들이 막아내기 위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한번 네.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번 주 토요일 다음 토요일 날 50만 100만 더 많이 모여가지고 네. 우리 민주주의와 국정과 경제와 민생과 평화를 회복하는 네. 대장정을 시작하자 다시 한번 호소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다라는 평가가 전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속보로 좀 전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 형태로 냈습니다. 아마 웬만큼 검찰이 자신 있었다 그러면 서로 너도나도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보도 자료 문구 주요 문구와 내용 창원지검에서 지금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다 알거든요.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 주요 내용 핵심적인 사항들 한번 몇 가지 짚어주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동안 놀았다. 네. 놀다가 그 명태균 의원이 뭐 페이스북 통해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입장을 내고 사실상 협박을 했죠. 너희들이 진실을 안 밝히면 내가 밝히겠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2월 13일 날 목요일 날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 손을 못 하겠으니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겠다. 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 예. 결국은 아무것도 없네요. 아이고, 아무 특히나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도 11월 달에 제출했던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정밀 분석을 아직도 하고 있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무능의 끝판왕인데 무능해서 그렇겠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계속 수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검찰이 스스로 네. 아직도 권력의 충견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혀 정밀 분석이 안 됐다라는 것은 네. 자백한 거잖아요. 저 지금 보도 자료에 김건희, 윤석열 네, 이름 네. 석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이 한자도 못 써서 야. 아직도 그 상황마마를 모시는 기본으로 호황마마네. 검찰이 호황마마.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김건희는 역시 지금도 권력을 움켜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증명해주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이 같습니다. 사건 핵심은 예. 사실 명태균 사건이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라고 불러야 그렇죠. 된다라고 네. 많이 그랬는데 김건희 심지어 영분이란 말도 한마디 안 나옵니다. 네, 네. 그나마 대통령 등 공천 개입 의혹. 네. 대통령이 이제 힘이 빠졌나 보죠. 네, 네. 대통령은 그래도 윤석열 없지만 대통령 나오고 예, 예. 국민의힘 중앙당사하고 뭐 국민의힘 당 대표 공천 관련 실명을 빼고 예, 예. 직책만 예. 뭐 그나마 소환조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핵심 중 핵심 상황이라고 하는 김건희는 빠져 있는 게 네. 황당한 보도 자료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래도 의미 있는 건 네. 사실은 이제 불법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론조사라든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네. 검찰도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회피만 할 수는 없다. 네. 윤석열, 김건희 또는 명태균 또 명태균이 오세훈과 뭐 등등등등.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해서 계속 수사하게 한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이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만들어냈다. 네, 그다음에 네. 소문으로만 있었던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네. 실제로 투기한 거. 국가 기밀을 누설했고 김영선 가족들이 동생들과 네, 함께 네. 투기한 것들은 지금 불구속 기소했다고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명태균 같으면 다 국민의힘 황이 뭐라 그랬어? 다 헛소리다, 범죄자의 뭐 소설이다.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스픽스 같은 언론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네, 네. 팩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단 하나 가장 중요한 윤석열과 김건희와 함께 여론을 조작한 부분은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다고만 되어 있지만 네. 나머지는 대부분 네. 사실로 뭐 물론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네. 상당히 소문으로만 돌던 게 거의 팩트로 확인되고 있다. 네. 역시 우리 국민들이 또 진보 언론이 주장했던 것들이 옳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랑촌님께서 창원지검 너무한다. 독거노인님께서 우리 재간둥이님 아마 네. 예, 재간둥이님 윤재간 대변인 재간둥이님 윤재간 네, 재간둥이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화면을 보셨다시피 요게 지금 7명, 둘, 여섯, 여덟, 10명의 사건 관련자들을 정리해 놓은 그 이름들이거든요. A부터 시작해서 뭐 정확히는 F까지니까 네. 한 7명 되겠네요. 그 명단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제가 좀 황당하고 한심한 것은 이 중에서 뉴스에 나오지 않은 어떤 새로운 사실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모두가 나온 뉴스를 제가 다 클리핑해서 정리해도 이만큼 쓸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내용마저도 좀 없는 건데 핵심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남상권 그 명태균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 이전에 이제 그 2022년 5월 9일 정권이 출범하기 전날 내일 취임식에 놀러 오세요라는 얘기를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해서. 예, 예. 근데 그 관련돼 있는 명태균의 육성은 나왔으나 김건희의 육성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죠. 네네. 그래서 5월 9일 그 윤석열의 육성이 공개되고 난 뒤에 초미의 관심은 뭐였냐면 김건희의 육성은 도대체 언제 나올까? 김건희의 육성만 나오게 되면 예. 공천 개입, 국정 개입 이런 것들이 다 전모가 드러날 계기가 되기 때문에 탄핵으로 곧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서 탄핵 열차를 타느냐 마냐의 그 가장 갈림길이 김건희 육성이 언제 공개되느냐인데 끝까지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죠. 없죠. 근데 그 간접적인 전원만 있는 그렇죠. 거죠. 다. 명태균이 전한 전원만 있는데
그 남상권 변호사가 전한 말에 의하면 네. 지난주에 김건희의 육성이 담긴 USB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 네.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를 하게 됐죠.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마지막 방어막이었던 김건희 육성이 이제 탄로나게 생겼잖아요. 네. 세상에 드러나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환상 놀라가지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는 쇼를 하는 네.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김건희의 육성이 나온다는 의미는 이번에 탄핵 변론 과정에서 김봉식 서울청장이 전 청장이죠. 청장이 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가정사 때문인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중요한 했잖아요. 말을 했죠. 중요한 네. 말을 했잖아요. 근데 김봉식이 갖고 있는 뭐 대구에서 술 친구를 계속 윤석열과 했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네. 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김봉식이 계엄 전에 만나가지고 사실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역할을 배분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 가정사가 계엄의 촉발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정사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그럼요. 거고 예. 다시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도 예. 지금 한 분밖에 예, 살아 예, 안 예. 계시고 그러니 뭐 가정사 가족사라고 하는 건 김건희밖에 없을 것이고 또 김건희가 계엄 하루 전날 국정원장 대한민국의 정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렇죠. 네네. 왔다 갔다 하고 명태균은 그날 12월 3일 날 전날 그리고 당일날 특검을 해달라고 계속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계엄 선포와 관련된 김건희의 연관성 이런 것도 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 안에 네.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을 지난주 이제 증언들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에 지금 국면 전환을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네. 필요 없습니다 검찰. 네. 지금까지 뭉갰잖아요. 그렇죠. 무슨 낯짝으로 또 여기다가 숟가락 얹으려고 합니까? 네, 네. 특검으로 가야죠. 네. 예, 원래 특검은 보충적인 성격이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 이 경우가 바로 그 네. 경우입니다. 석 달 동안 짬 시켰으니까 제대로 수사 안 된다는 거 증명이 됐으니 그렇죠. 이제는 특검을 가야죠. 예. 지금 대변인님 말씀 들으면 특검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예, 필요성이 이제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와서 중앙지검으로 넘긴다. 과연 중앙지검 잘 하겠습니까? 아유 그동안에도 이렇게 심지어 창원지검이나 중앙지검 대검에서 이 중대한 사건을 조사과라 그래가지고 고발 사건 조사하는 데 방치시킨 자들 아닙니까? 저 검사 없는 예. 당사자들이 이렇게 질비하고 막 증언도 나오고 폭로가 나오는데도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은 보충적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특검 역사를 보면 권력 핵심이나 네. 또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기관이 뭔가 제대로 수사를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특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검찰 선배인 윤석열 관련된 것이요. 권력 핵심인 원투인 김건희와 윤석열 관련된 사건이요. 또 국민의힘 여당 의원인 김영선과 관련된 사건이요. 또 심지어 여당의 주요 전현직 대선 주자들이 모두 포함된 사건이니까 예. 이건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은 분명했거든요. 네. 사실 그때부터 특검했었는데 늦었지만 그리고 검찰 자기들이 한번 해본다고 신용을 했는데 네. 결국은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만큼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했지만 다음엔 지금이라도 지체 없이 특검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저도 이 12월 2일, 12월 3일 이 이틀간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김건희는 왜 국정원장한테 진짜 문자를 2번이나 보내고 문자 내용이 네. 무엇으로 추정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아니 명태균이가 지금 한금폰인을 네. 까버리겠다고 민주당에 내겠다고 그러는데 네. 국정원에서 이거 회수 아직도 못했냐 네. 이거 입 못 막았냐 이러면 네. 내가 V0니까 내 부하 V1이 비상한 사태를 선포할 수가 있다. 네. 준비해라. 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이게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 이런 예.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태용이 지는 그 다음 날 답장하고 내용도 기억 안 난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건 거짓말이고 예. 예를 들면 이거 뭐라고 답을 하지 하다가 예. 뭐 12월 3일 날 형식적으로 답은 했겠죠. 그 명태균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려고는 한동훈 놓고 우리가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체포조가 있었으니까 홍장원 등등이 근데 김봉식이가 딱 가서
지극한 개인사. 네. 그 직관 개인사는 아까 윤재관 대변인 말씀처럼 김건희 말고는 없어요. 네, 네. 여기는 지금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모친 쪽하고는 인연을 끊은 거로 추정이 되잖아요. 예, 안 예. 나오잖아요, 실제로. 예, 예. 뭐 가족 간에 굉장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사이가 안 좋아서 예. 그 모든 게 김건희하고 최은순하고 의존을 살아가고 스폰서 받고 살아가고 가스라이팅도 살아온 사람인데 직관 개인사는 김건희하고 최은순하고밖에 네, 네. 없거든요. 예. 아이들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을 명태균 특검법을 또는 김건희를 그 음해하는 야권과 이 저기 일부 언론의 이 행포를 막기 위하여 아내가 죽으려고 그런다. 내가 살려야겠다. 예. 봉씨가 너는 나 알지 않냐? 예. 우리 부부 알지 않냐? 아하. 좀 도와주라. 예. 국회 봉쇄해라. 작전은 김용현이가 그리고. 예. 예. 근데 윤석열이 아주 큰 실언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이번 재판에서. 예.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 언론 보도도 없는 내용인데 김용현이가 딱 그림까지 그려서 작전을 설명했다고 하는 네. 것을 실토해 버렸다. 맞아요. 1시간에 네. 50분 이상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앞에 얘기한 거랑 그렇죠. 뒤가 틀리고 자기가 헷갈리고, 뭔 얘기를 했는지 자기가 뭘 잡아야 모르고 예. 아마 김용현이가 주도한 거라고 떠넘기려고 했는데 네. 국회 봉쇄를 결국은 서울청장 경찰 불러서 같이 논의한 그림까지 그리고 네. 논의한 거로 나와버리고 예. 김봉식도 보니까 거짓말 엄청 하는데 마지막에 결정적 증언 해버립니다. 네. 10시 40 포고령 외에는 예. 조지호 청장의 명령으로 전면 봉쇄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위헌이거든요. 네, 불법이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이미 지금 다들 자백과 자포자의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앞에 있으니까 막 거짓말을 하는데 네. 근데 근데 뭔가 또 앞뒤가 안 맞고 네, 네. 자기도 모르게 순간 다 자백해버리고. 네네. 강대현님께서 창원지검장, 창원지검 수사검사 탄핵해라라고 주셨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네. 보면 그 국정원 네. 어떤 그 역할 굉장히 궁금했는데 홍장원 차장이 안 그래도 자승스님 입적 네. 하실 때 소신 공약할 때 국정원의 어떤 역할을 이제 일단 그 앞에 네. 서두만 일단 밝혔어요. 네. 굉장히 비하인드는 저희도 이제 많이 네. 듣고 있고 찌라시에도 나온 바가 있는데 지금 그런 예측대로 국정원장에게 메시지한 건 이럴 것이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대변인님 보시기에 김건희가 국정원장한테 하루 전날 무려 2번이나 왜 문자를 했을까? 내용은 뭘까?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분들의 예상은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근데 항상 상상 이상인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을 해도 상상 이상이죠. 예, 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홍장원과 관련돼 있는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태용과 홍장원이 뭐 진실게임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조태용이 계속 거짓말하면서 홍장원을 계속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핵심은 체포조 아니에요. 네네. 그 체포조를 불러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누구 체포해라. 네네. 꼴배기 신 체포 사람 명단. 예, 예. 네. 꼴배기 신 사람들의 명단은 사실은 그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네네. 그 V1이 했기보다는 V0가 했을 가능성이 더 네. 저는 그 높다고 명단에 보고. 보면 다 V자료랑 직결되는 사람들이죠. 네, 예, 사실상. 예. 그러니까 조태용은 홍장훈에게 얘기 듣기 전에 먼저 김건희한테 얘기를 들었거나 네. 윤석열에게 직접 얘기를 윤석열은 또 해외에 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네, 했으니 네. 사실은 근데 해외에 안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고 네, 네. 그러니까 체포 관련돼 있는 내용을 대화하지 않았을까. 예. 동시에 너네들은 가서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바로 잡아들여라 네. 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인형 방첩사에서는 위치 파악할 권한이 없고, 그죠? 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경찰한테 부탁하고요. 예, 경찰한테 부탁하고 국정원은 이제 경찰 등등과 공조해서 늘 네. 그런 일을 많이 해왔던 거고 대공수사 등등 관련해서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무조건 국정원과 경찰이 그런 협조를 해가지고 사람을 어디에 있는지 특정해가지고 네. 소위 말해 덮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 뭐 그런 얘기들을 더 하지 않았을까 관련돼서 저는 그런 상상을 더 많이 해봤습니다. 예. 네, 김바다님께서 지금 김건희는 비행기 타는 게 아니라 작두 타고 있을 것 같은데 예. 크크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명태균 어떻게 된 거냐? 입 좀 막고 그 다음에 뭐 봉쇄를 해달라 그랬는데 비선으로 국정원장한테 네. 뭐 항공폰을 제출하니 민주당이 제출하니 검찰이 제출하니 난리냐? 예, 12월 2일 날 그 말을 했죠. 예. 지금이라도 막아주라. 예, 총 동원해서 네. 불법 비선을 동원해서 공작을 잘하니까요. 예, 예. 아니면 방금 말씀 윤 대변인 말씀처럼 14명 네. 명단을
본인이 먼저 짰을 수도 있어요. 네. 윤석열과 김용현 의원은 그런 머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 다 외우고 막 네. 포고령 막 쓰고 뭐 문건 주고 내란 문건 다 지시한 이게 도저히 머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명단도 예를 들면 김태효나 김건희 라인이 다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물론 네. 이건 의혹입니다. 네. 저는 항상 우리 스픽스는 팩트와 의혹을 또 구별해서 네, 하려고 또 스픽스 공식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맞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이제 제기된 의혹인데 이 비상겸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신속 진압하긴 했지만 다방면의 계획을 짠 거 보면 윤석열 머리나 김용현 머리, 윤석열의 그 일종의 뭐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렇죠. 김용현의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나 모든 파트를 어떻게 그렇죠. 알아요? 그것들은 네. 전혀 실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파악도 안 저희가 됐고. 농담한 거 아니에요. 네. 저 전공의는 모르고 그렇죠. 위생병은 안다. 예,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진짜 14명 명단 주고 내일 발표되니 안가 모임에 갔잖아요. 조태영이. 그럼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부터 준비해라. 아마 홍장훈한테 연락이 따로 갈 거다. 이런 문자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저는 비상계엄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연락이 둘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 아니면 네, 둘 네. 다일 수도 있고요. 예. 이 내용은 검찰이 지금 파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 밝혀지겠죠. 네. 조태용이도 지금 안 지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조태용 폰을 그래 압수해가면 거기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포렌식 하면. 그러니까 비화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검찰과 그리고 경찰 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화폰이 터지는 순간 음. 김건희가 내란에 얼마나 개입이 돼 있었는지가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지금 수면 아래에 있는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이 또 드러나겠죠. 네. 그러니 지금 그 내용을 갖고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이 비화폰, 그 예. 비화폰 수사를 경찰이 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경찰을 네. 견제하고 그렇죠. 그리고 경찰에 또 못 믿겠으니까 무리하게 5시간 30몇 분 만에 인사를 하면서 예,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서울의 그 경찰의 수장을 바꾸고 네. 경찰의 경찰국장 바꾸고 뭐 이렇게 하고 김성훈에 대한 체포도 영장도 계속해서 지금 예, 기각을 하고 있고. 예, 기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비화폰을 숨기기 위해서 경찰, 경호처, 검찰이 한꺼번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잘 몰랐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네. 했는데 예. 그 단서를 조태용과 김건희의 문자 주고받은 그 내용이 나오면서 그 사실이 나오면서 우리의 상상력이 맞았겠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고 왜 윤석열이 내란 초기에 우리 마누라한테는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마누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쉴드를 일부러 쳤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환식님께서 명태균 씨도 서울 이송되나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아마 옮기면 명태균 씨도 같이 서울로 오는가 하는 것들을 명태균도 서울구치소로 투유님께서 노야님께서 명태균도 서울 데려와야 합니다. 지금 9,100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듯이 소장님,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셨다시피 내란은 역시나 지금도 진행 중이다. 많은 권력기관들이 호환마마, 김건희, V제로 김건희가 무서워서 많은 그 자료들을 감추고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태용 씨 그 문자에서도 밝혀졌듯이 이 문자가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닙니다. 재밌게도 통신사에 그냥 그 일종의 통신 기록을 받았는데 그게 확보된 걸 아마 조태용 씨 몰랐죠, 그죠? 현장에 네, 몰랐다가 굉장히 당황하는. 즉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진실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에 따른 특검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지만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명태균 때문에 정말 똥줄이 타고 지금 꽁지가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조사를 안 하니까 무슨 뭐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 지금 분명히 검찰은 직무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수사 안 해주면 정말 심정은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어요.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자, 과연 감당 가능할까? 그렇죠. 말씀하시는 표정이 영혼을 살짝 늘려고 애쓰는 듯한 네. 뭔가 자신이 없어 보이는 듯한 표정인데
아유 특검하면 오세훈이가 제일 쫄겠죠. 뭐 최소 지금 명태균 씨는 4번 이상 만났다 주고받은 예. 문자도 있고 음성도 있고 매부쇼도 같이 갔다고 막 주장하고 그러는데 네. 그 정도면 엄청 채찍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참모였을 텐데요. 오세훈 시장은 찬성하네요. 검찰이 직무 얘기하고 있다고. 예. 자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그러니 특검으로 그렇죠. 가자. 보니까 여야 모두 지금 특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니까 뭐 국민의힘이 모두가 연루되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겁을 먹던데 네. 그럼 저는 특검 범위는 좀 좁혀도 좋으니까 일단 특검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범야권의 특검법이 번번이 좌절한 것에 대한 고통과 피로도로 있으시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범위를 좀 좁혀서라도 특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네. 1인시라고 그렇죠. 1인시까지 하겠다는 분도 있으니까. 왜 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수를 괴멸시키려는 공작이다라고. 근데 연루가 안 됐으면 뭔 보수가 괴멸이 됩니까? 그렇죠. 건강한 뭐 3년 보수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죠. 예. 또 살아남으셔야 되고. 네네. 최초로 이제 특검을 찬성하는 여당 인사가 나타났잖아요. 예. 이게 잘 해야 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 지금 2년 8개월, 2년 9개월 동안 특검이 몇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특검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가급 그러니까 군데 특검만 계속 얘기를 네, 하니까 네. 특검이 많이 한 것처럼 예. 뭐 네, 국민의힘 맞아요. 쪽에 있는 분들은 말을 많이 해요. 뭐 특검을 남발했고 뭐 근데 특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된 여당의 인사들까지 나서서 저렇게 하는데 특검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간 벌기를 위해서 계속 좀 버티게 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지금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하니까 네. 중앙지검에서 더 조사를 할 건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 벌써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중앙지검의 수사 속도가 명태균의 머리보다 늦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순간 명태균은 USB에 담겨져 있다는 김건희의 육성부터 먼저 깔 것이고요. 네. 공개를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와 명분을 옥중에 있는 명태균 씨가 더 많이 이 명분을 얻으면서 저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실은 지금은 계속 이제 명태균이 그 입만 옥중에 가둬놓은 명태균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수사기관이라고 자청하는 이 검찰이 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뭐 국힘에서는 대부분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입에 의해서 본인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처참할지 네. 본인들도 가늠이 안 될 텐데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은 김건희구나. 그 네. 살아있는 살권수는 그래서 더 이상 안 된다. 네. 지금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두 지금 가지- 10,000분 이상 네, 들어오셔서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깊은 산속 옹달샘님께서 중앙지검 무혐의 처리하려고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다들 그야말로 이거는 뭐 우리 국민 탓할 게 없어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 신뢰를 그렇죠. 잃어버린 거니까. 김덕자님께서 명태 너가 믿을 건 민주당밖에 없다 등등 하여튼 그 검찰에 대한 불신이 뭐 하루 이틀 또 한두 분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검찰이 분명히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명태균 씨 이슈가 초기부터 저희 민생경영연구소나 여러 변호사들이 명태균 씨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네. 국민을 믿고 공익제보자의 심경으로 다 좀 폭로해 달라. 네. 근데 좀 뭐 우여곡절 때 지금 좀 뒤늦게 하고는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중간에 설령 핵심에서라도 지지를 말해주면 또 응원해주고 이미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상 참작을 상당히 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곽종군 특정사령관에 대해서도 그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두 가지 먼저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진짜 국민의힘은 너무 말을 함부로 바꾸고 거짓말 자주 하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검찰 특수본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특검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불공정할 소지가 있거나 시비가 있다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핵심 권력과 관련된 또는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수사를 못하거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뒤늦게라도 특검을 도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를 안 할 때 특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맨날 수사를 안 할 때 특검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실제 특검 도입 사례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심지어 열심히 내고 있을 때에도 혹시라도 불공정 시비나 마무리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특검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국정농단 때 바로 니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이 하는 수사를 중간에 자기들이 다 받아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이나 대검은 사실 특검이 도입돼도 지금 막 법 처리되고 준비하면 한 최소 3주는 걸리잖아요. 3, 4주는 걸리고. 네. 그 안에 그럼 한번 정말 혁혁한 성과를 내놔가지고 예. 오 윤석열, 김건희랑 명태균이 직접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불법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작하고 돈 안 주고 네. 밝혀내버리면 특검이 이제 와도 좀 특검이 머쓱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한번 만들어 제발 봐라. 그런 본인들이 상황을 한번. 한번 만들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기소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운명이 놓여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어쨌든 기소청으로 갈 땐 가더라도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는 하겠죠. 네. 그동안 국민들과 역사에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 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구속돼 있을 때라도 명태균 게이트만큼은 진짜 본인들이 한번 나서봐라. 네.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라도 2, 3주는 더 걸리니까.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아주 열심히 보셨겠지만 제가 아주 특이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에 예선전 때 2021년 재보궐 서울시장 재보궐 할 때 다급하게 4번을 만나면서 이거 나경원한테 뒤진다. 나경원이 후보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만들어 달라라는 유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굉장히 익숙한 데자뷰 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창원지검 수사보고서 107쪽 중에서 보면 약 2021년 8월 9월경에 보면 홍준표를 후보가 가면 안 된다. 반드시 이거 후보는 윤석열이 돼야 된다 하면서 김건희가 명태균 씨에게 동동동동 아주 그 일종의 보채듯이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들이 민주당에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민주당 당사파로도 400몇 억 못 막을 수도 있다. 당사파해야 된다. 얘기했던 게 다 본인들에게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대목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그들이 했던 말들대로 그냥 돌려주고 싶은 게 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떳떳하면 특검을 받아라. 네. 뭐 죄 지었으니까 특검 못 받은다부터 시작해서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네, 네. 국민이 맨날 그랬죠. 예,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는 정권이 겁도 없이 뭘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뭐 수도 없는 말들을 뭐 쏟아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상황에서도 그들은 악랄하고 집요하게 권력을 가지고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멘붕이 와서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면서 이제 시간 보내다가 정권 바뀌면 이제 운명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의 그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 7년 전에 제가 청와대를 처음 들어가 보니까 한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아무 일도 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는 이제 탄핵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순간부터 완전 예. 개점 휴업을 하는 상태. 그럼 지금도 사실상 개점 휴업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아니 유추해 보면. 특수한 부서들은 계속 아주 액티브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 인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예.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이 계속해 있는 그리고 예. 민정수석이 있는 민정수석실 그리고 정무 쪽의 라인들 이런 쪽들은 지금 계속 네. 얘기를 액티브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청와대 내에서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늘공 네. 직업 공무원들에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도 이렇게 회의를 하면 모여서 하면 복귀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대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하고의 생각하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그 바깥에 있던 그들이 이제 권력 핵심부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해야 되는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란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 내란을 획책했던 세력들은 계속 암암리에 계속 활동할 것이고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절대 흐트러지지 말고 연대의 정신을 가지고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발본색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를 꽉 깨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정권 교체까지만이 아니고 정권 교체 이후에 그들을 다 박멸해 낼 때까지 네, 언제가 유효기간 없이 우리는
연대하고 연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하도 꽉 깨물어서 지금 저기 아프지만 더 마지막 힘을 내서 더 꽉 깨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불법 예. 여론조사나 예. 여론조사를 시켜놓고도 돈 안 주는 것은 다 뇌물과 정치적 비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이 대선 있고. 때 불법 선거사무소를 최소 1개 내지 3개 네. 운영했다는 혐의는 직접 이제 고발을 예, 해주셨죠. 신영원 교수님께서 공익 제보 주시고 이제 참고인조서 받으신 거로 올라 나왔는데 요 2개는 법률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빼박이다. 네. 여론조사를 했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근데 돈을 안 받았다. 네. 돈을 안 줬다. 이것은 뇌물이잖아요. 네. 3천만 원, 4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김영선을 공천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가성도 있고, 이것은 선거법, 여론 조작을 했으니까 선거법, 정치화법 신고하는 정치화법, 그다음에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까지 딱 적용이 되고, 그다음 불법 선거사무소도 신고 없는 선거사무소니까 선거법 위반이죠. 네. 그 선거사무소 관련해서 비용을 하나도 안 냈으니까 정치화법 위반이죠. 또 그 강남 예하랑 소유주 네. 남매 정상명의 사위 네. 윤석열 특수관계인 이거 역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괜찮은 자리에 2군데 갔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이건 또 대가성이 있으니까 이 2개는 딱 걸렸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 아니었어도 네. 당선 무효용 예. 또 이게 재임 중에는 소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수사는 네네.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임기 끝나자마자 네. 구속 엄벌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죠. 네. 지금 윤석열과 극우 아스파트 세력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부정선거 아닌가요? 네. 계속 근데 이자들이 댓글에도 부정선거 이자들이 지금 부정선거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내용들이 공소사실 요지에 다 예, 드러난 예, 거잖아요.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에서 발도 붙이지 못하게 부정선거 한 자들 있잖아요. 네. 예, 처벌해야 되고 박멸 해야 됩니다. 네, 빼박 네. 증거들이 예. 이미 검찰에서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불법 여론조사로 스톱 더 스틸 네. 이런 윤석열 김건희한테 해쳐야 되는 거죠. 예. 홍준표가 이길 뻔했는데 홍준표의 표를 뺏어갖고 네. 오세훈이 이길 뻔했는데 아니 나경원이 이길 뻔했는데 네, 네. 오세훈이 표를 훔쳐갖고 네, 불법 네. 여론조작으로 나경이 또 될 뻔했는데 이준석이 불법 여론조작으로 뺏어갔다는 네. 게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왜 뺏긴 사람들은 다 내란 우두머리를 왜 그러니까 두둔하고 나서 뺏긴 본인들이 사람들이 뺏겼으면서 안처음에는 막 문제 제기했어 나경원도 네. 내가 2번 때 다 이상했다. 네.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이준석한테 역전당했다. 분명히 내가 여기서 오세훈 역시 홍준표도 그때 상대 캠프가 이상한 짓 하는 건 나는 알고 있었다. 네. 뭐 다 본인들이 다 자백했어요. 맞습니다. 윤석열이나 오세훈 쪽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 사실 상대분들도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거 그러니까 그걸 특검으로 밝혀내자는 거죠. 이런 짓은 예. 여든 야든 진보든 주든 보수든 앞으로 이런 짓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소백사님께서 특검으로 모든 진상을 다 밝혀라. 쑥님께서 명태균 특검 빨리 좀 하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집단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재상을 자기들의 악행을 덮으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하늘은 너무나 넓습니다. 곧 진상은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가리고 감추고 시간을 끌고 싶어 해도 헌재의 시간은 째깍째깍 제대로 제 시간에 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말로 한번 돌려드리면 개야지져라 기차는 간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계속해서 이제 10차까지 남겨놓고 있는데 한덕수, 조태용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걱정하면서 반대 의견을 다 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급 당황하는 표정이 아주 잘 보였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내용은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내용도 기억 안 나는데 자주 있지 않았다는 건 또 어떻게 기억해요? 두 사람이 사귀나요? 아니 사귀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 네. 문자를 잘 기억할 수 없지만 자주 없는 일에 V0가 연락을 했는데 그 내용을 기억을 못 한다고요? 예. 저렇게 거짓말을 정말 그렇게 뻔뻔하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 말대로 자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 내용이니까 다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죠. 갑자기 그리고 무슨 안부 문자를 하진 않을 거고. 그것도
유추가 되잖아요. 예. 처음 있는 일이면 예. 뭐 개인적으로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그러죠.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은 종종 그래도 종종. 아주 자주는 아니어도 예. 뭐 뜨문뜨문이든 예. 가끔이든 계속 뭔가 지침이 왔다. 그런데 하필 예. 그 날이 바로 12월 비상계엄 2일 전날이다. 명태균 씨 예. 폰을 제출한다. 또 강혜경 씨가 그 포렌식한 PC를 돌려달라. 예. 한 바로 그 날이네요. 하필이면. 똑같아요. 이상민도 그랬잖아요. 단전 단수와 관련돼서 예. 소방청장에 전화한 게 이제 딱 드러나니까 왜 전화했냐 물어보니까 걱정돼서 전화했다. 왜 걱정을 MBC 걱정을 왜 하고 예. 본인들이 그 미워하던 MBC의 그 걱정을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국회도 너무 걱정이 돼서 네, 질서 유지를 해서 폭도들과 느닷없이 장애인 차별 철폐됐잖아요. 네. 장차련이 쳐들어올까봐 그 밤에 예. 그것도 장애인분들이 야. 담도 막혀 있는데 예. 너무 거짓말해요. 그리고 이제 단전 단수도 확인됐잖아요. 네, 네. 새벽에 끔찍하죠. 지하 1층에 네. 지하 1층으로 폭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렇죠. 일반 땅굴을 국민들은요 파나? 지하 1층 통로가 있다는 것도 있다는 몰라요. 거 잘 몰라요. 저도 국회- 본청을 그렇게 예. 가봤어도 몰라요. 의원회가 나고 본청하고 지하도로도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예, 예. 그 계엄군들이 그것도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 직원들이나 알지. 예. 저도 몰라요. 잘. 예. 뭐 있다는 소문은 들어본 것 같은데 화면을 본 건 처음인 거. 뭐 군인들이 막 그쪽으로 다니대요. 근데 그것을 폭도들이 들어올까봐 불을 껐다잖아요. 네. 지하로 습격할까봐 불을 껐대요. 참 이 윤석열 일단 그러니까 거짓말도 너무 함부로 하고 성의가 없어요. 일단. 지시자는 없는데 지시는 있었잖아요. 네, 지시자는 맞아요. 없고 지시는 있고 행동도 이루어졌고. 맞아요. 제가 26살에 국회를 처음 와가지고 뭐 잠깐 뭐 어디 다녀오고 청와대 다녀오고 하는 시간 빼놓고는 다 국회에서 근무를 예. 했었는데 그럼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네. 20년이 넘은 제가 저도 모르는 장소를 아하. 그날 도면도를 보고 간 사람이 예. 갔다잖아요. 지하 1층에 네, 네. 지하 1층으로 특히 그 분전반 이런 네, 거는 분전함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잘 알 수가 네. 없는 전혀 알 건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면도까지 다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제가 인생을 헛살았나 나는 뭐 20몇 년 동안 다니면서 왜 눈뜬 봉사였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그들은 치밀하게 네. 준비를 했고 뭐 엄포용으로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들 완전히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지하 업무를- 1층으로 내려가서 진짜 준비를 많이 한 게요. 물론 네. 시민들이 막았고 늦어졌고 그런 거지. 네. 의사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국회 그렇죠. 아마 본회의장 단전 단수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막아내고 또 늦어지고 또 혼선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본인들도. 그래서 일단 지하 1층 가서 먼저 일반 전력을 끄고 네. 비상전력 있다는 것도 알고 비상전력도 또 끕니다.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예, 두 번에 이렇게 걸쳐서 꺼지더라고요. 다 시나리오 갖고 한 거잖아요. 예, 예. 정말 다행히 국회 본회의장을 그 전에 단전 단수를 할 수 없게 우리가 막은 거지. 예, 예. 지하 1층은 어디든 다 껐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진짜 천만 다행이라고 예. 지금 다시 한번 평가를 그래서 받더라고요. 더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뭐 양심 선언인도 김현태요. 네, 김현태 예. 707. 예. 참 뭐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특수부대를 이용해서 정권 연장을 하려고 했던 그 정치 권력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저는 저런 참 군인을 이용한 것처럼 해서 네. 했지만 알고 보니 네. 이번에 나와서 헌재에 나와서 말도 좀 바꾸는 모습을 보고 저 양반 좀 생각이 그 복잡해지네. 네. 생각이 복잡해지는 순간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에게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계산 없이 네. 정확하게 본인이 한 내용을 계속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그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건데 그 바로 밑에 있던 김현태 단장은 사람이 달라졌더라고 한 달 네. 사이에. 근데 그 얘기하는 동안에도 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내려가서 단전을 하는 것을 해놓고도 자백은 전혀 안 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얘기가 없었고 말을 안 했었죠. 한 전혀 번도.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은 한 명도 자기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행자였다는 걸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하고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부하들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보여주는 사람이 딱 2명 있는 건데 네. 곽종근 그리고 수서경비 경비단장 그렇죠. 조성현 네. 이렇게 단장 이 두 분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부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그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수부대인
707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거짓말, 부하들도 다 알고 있는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네. 사람이다. 상탁하선이죠. 네. 인물이 탁한데 내란 우두머리가 다 떠미는데 밑에라고 깨끗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군의 가장 기본적인 교본은 이제 사실은 위임할 수,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과 관련돼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하부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도 있죠. 위임할 수도 있고 실행과 관련돼 위임할 수도 있고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책임만큼은 절대 권한을 이양하지 않습니다. 네.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그 명령에 대해서 권위가 서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책임은 절대 내가 안 지고 다 밑에 사람한테 그렇죠.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하고 있어서 네. 우두머리 박종원 비루합니다 정말. 박정원 초선에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네네. 부하들 보호하기 위해서 결심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설득력 있고 김현태는 처음에 출근길에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김용현한테 우리가 당했다 울면서 그게 그때가 제일 진실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그 진술을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큰 변수는 안 된다고 다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이에 성일종을 만났잖아요. 네. 국방위원장이 그다음에 다선 의원이 네. 또 굉장히 유압적인 사람이 만나니까 그때 좀 진술로 오염된 면이 있는데 예. 그래도 헌재에서 결국은 뭐 봉쇄 지시가 있었다든지 예, 뭐 의원 끌어나 말은 못 들었지만 네, 뭐 네. 할 말은 또 다 했습니다. 네, 대세에는 지장 그래서 없었죠. 본인이 이제 다른 언론에는 내 진술이 오락가락한 건 아니다. 네. 일관된 건 유지된다. 네. 잘못된 출동이었고 시켰으니까 우린 간 거고 그다음에 봉쇄 지시는 있었고 네. 깨고 들어갔고 그 본인들이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김현태마저도 네.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측, 즉 피청구인 측에서 이제 한덕수, 조태용 등등을 증인으로 또 조지호 등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런데 양측에서 이제 쌍방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 편이다 생각하고 신청한 사람들이 일종의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엑스맨인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홍장원 지금 선아님께서 홍장원님 카페 생겼어 영 이렇게 써주셨는데 홍장원 차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광안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한번 이 명단 한번 쭉 질문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쭙겠습니다. 느낌이 드나. 보좌관이 가져온 종이에 제가 덧해서 기억나는 부분을 몇 개 추가로 메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종이는 3장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게 어떻게 네 종류의 메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체포자 명단이 있는 것은 국정원, 방첩사, 경찰 3개 기관에서 크로스 체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은 상당한 부분의 팩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할 수 없다, 충격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AI의 기억력을 요구하시죠? 그 검찰이 네. 네, 말씀 주세요. 예, 아니 저는 홍장원 차장 1차장의 진술이 너무나 신빙성 있는 게 저 사람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검찰이 처음에 김용현을 기소하면서 구속 기소하면서 밝힌 그 공소 요지에 보면 방첩사 요원들이 명단을 올려놓고 잡으러 가라. 그렇죠. 경찰에서도 분명히 올 거다. 예. 그러면서 야, 다 중단하고 우은식하고 이재명하고 한동훈만 잡어. 이게 카톡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것 좀 저는 헌재에서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피스도 앞으로 계속 그것 좀 보여주세요. 네. 그 카톡 하면 남아 있는데 본인들이 다 인정한 내용인데. 그렇죠. 홍장원 씨 부른 거 과연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기가 생각에 그 공격을 해서 스피커 공격을 계속 하고 싶은 오염시킬 수 모양인데, 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방첩사, 뭐 정보사, 수방사, 뭐 이런 이 다른 부대들하고 또 다 그 진술이 이 어느 게 가장 더 적합하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다 보면 게임은 끝난 건데 네. 계속 지금 딴지 걸어서 이제 시간만 지체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지체시키다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이후에
탄핵이 결론 나도록 하는 방법을 쓰자 보니 뭐 별의별 얘기들을 계속 또 하고 싶어서 신청한 건데 네. 한덕수를 또 신청하는 거 보면서 아 그게 명확해진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는 나옴과 동시에 본인들이 신청했지만 이제는 본인들 편에 답변을 안 할 것이 분명하고 분명하죠. 네. 한다면 딱 한 가지 뭐 부캐 탓을 돌리는 역할만 네. 정도만 할 텐데 또 그걸 또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무슨 봉변을 당하건 무슨 창피를 당하건 네. 어떠한 비루한 모습을 보이든 간에 상관없다. 재판만 계속 지연시켜서 절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네. 하는 명분 쌓기만 계속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나올 때까지만 우리가 계속 버텨보자. 네. 그리고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그만둘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네. 이 속셈인 것 같아요. 근데 다 드러났으니 근데 지금 뭐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다행히. 이 와중에도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정하게 진행해달라면서 여전히 헌재 불공정성을 뭐 강조하면서 예. 더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아니, 소리를 하는데 오늘 또 가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십 명이 지금 항의 방문을 간다고 예. 그러고 나경원, 그다음에 송원석 등등 1인 시도하고 있다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네. 그리고 권영세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런데 계엄의제 표결은 국회 안에 있었어도 불참했을 거래요. 뭔 이게 소리야? 뭡니까? 말이야 막걸리. 잘못됐으면 일단 해제해놓고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봐야죠. 예. 한동훈처럼.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가 잘못됐대요. 네. 오히려. 아하. 대통령이 무슨 말 못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을 말 수- 못할 이런 가정사? 취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할 가정사인데 에라 이러니까 지금 보수 정당이라는 자들이 국가기관을 오히려 지금 능멸하고 공격하니 이건 보수가 아니잖아. 네. 이게 그 자체로 반국가 세력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헌재에 대한 위협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뭐 시간이 길어진 건 우리 국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지만 본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재판을 지금 2번이나 더 잡아줬고 증인 채택 다 해줬잖아요. 무슨 뭐 교도소장 이런 분은 부를 이유가 없으니까 네, 당연히 네. 기각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쨌든 형식자는 제2권력자 한덕수 총리랑 홍장훈 나와서 홍장훈에 대해서 진술을 막 조태웅이 거짓말이 몰았는데 네. 홍장훈 오히려 1차장이 조목조목 반박할 시간이 벌어진 거고요. 한독수는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이 진술했어요. 네. 핵심이 국매가 없었다. 형식과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잖아요. 뭐 그걸 바꾸겠습니까? 이미 본인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네. 그 본인도 또 약간의 그것도 있겠죠. 옛날 말로 곤조도 있겠죠. 네. 하지 말았는데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수습을 우리한테 떠넘긴다라고 뭐 그래서 저는 끝장났다 봅니다. 뭐 조지호도 김봉식 나와가지고 포고령 발표에는 청장이 국회 봉쇄 지시 내렸다라고 네. 김봉식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기껏해 그랬지. 그거 김봉식이 직접 한 거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뭐 아무튼 한 건 맞잖아요. 근데 네. 둘 중에 한 명 누가 해요? 윤석열이 시킨 이가 있지. 네. 그러니까 뭐 나와봐야 아무 다만 외관상 좀 더 철저하게 공정성을 보장해주고 피청구인들이 하도 문제 제기하니까 들어주는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정당해졌다. 맞습니다. 다만 20일 날은 피청구인 최종 진술까지 듣고 네. 이제 3월 초 중순에는 3월 초에는 네. 선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지금 딱 1시간이 되도록 6,500여 분께서 와우. 계속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분 전문가 말씀 들어보셨다시피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저들이 스물스물 홍준표 시장 말대로 하면 바퀴벌레 연탄가스 올라오듯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또 권력의 연장을 획책하는 우리 상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래서 아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께서도 옥중에서 그런 메시지를 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완전히 우리가 긴장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저들이 와서 또 사면 복권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를 또 이제 풀려날 것이다. 예, 네. 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나라를 또 만신창이로 만드는 네. 것이고 그들에게 네, 저렇게 메시지를 지금 내주셨네요. 네. 네. 그들에게 권력은 자기의 입신영달을 위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 개구라다. 그러니 그들이 다시 얼씬거리지 못하게 우리가 대연합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네. 더 단단히 뭉쳐야 된다. 이 얘기를 옥중 서신을 통해서 예.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죠. 네, 야권 제 세력 그리고 시민단체 우리 안진걸 소장님 포함해서 시민단체까지 더
단단한 대연합을 이루어서 절대로 저들이 재집권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1시간이 넘었지만 너무나 불안해하시고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흔들리면서 흐트러지는 이런 모습들도 일부 나타나서 한번 데이터를 놓고 한두 가지 짚어드리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번 데이터 같이 보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그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그 탄핵 찬성, 탄핵 심판에 대한 찬반 추이가 점점 갭이 좁아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거랑은 많이 다른데 하면서 지금 보시면 57대 38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좁아들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많이 불안해 아마 하실 겁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요거는 ARS 무선 그냥 이렇게 자기가 무선 꾹꾹 눌러서 응답하는 거 말고요. 전화 교환원들이 즉 3배에서 5배까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돈이 들어가는 그 전화 면접원의 여론조사에 의한 것만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0대 36 여전히 일반 여론은 이 전화 면접원이 한 것도 역시나 보수 과표집이 1000명 기준으로 약 80명에서 120명 정도 보통 보수 과표집이 나타나는데도 60대 한 36 정도이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라라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또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반드시 언론개혁이 필요한 점을 여기서 꼭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에 보시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0.1만 이겨도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다든지 이런 이제 황당한 제목 장사를 통해서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라고 나온 게 그동안 요 최근 한 달간에 보시면 90%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 언론이 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밝혀서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어쨌든 세상 소식을 보는데 이 제목 보고 사실 세부 내용 못 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불안했었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실래요? 역시나 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전화 면접원을 통한 여론조사, 정통한 여론조사 기관들이죠 주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역시나 40대 37로 민주당이 여전히 보수 과표집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음에도 우위에 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제목에 있어서 마치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단단한 희망을 갖고 연대, 연합을 잘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자 나온 여론조사 하나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1대1 대결 한번 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저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제가 단언컨대 실제 대선에 가서 저 지지율 이상을 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이제 땅땅땅 탄핵 파면이 나는 순간 아마 실망에 의해서 투표장에 잘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동아일보가 최근에 실시한 별도의 여론조사에서도 거기는 탄핵 국정 운영을 잘못했다는 게 거의 80% 가까이 되고요. 탄핵 찬성 여론도 65%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은 했는데 민주당이나 범야권도 싫으니까 탄핵까지는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더 잘 호소해야 된다는 과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바닥 여론도 그렇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정해보면 거의 뭐 60에서 35, 65에서 35 정도로 압도적으로 탄핵차이 높다. 다만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온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저희도 더 설득을 더 잘하자. 특히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두 번의 집회는 좀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 경제 민생 회복을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좀 힘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호소드리고 집회 때 많이들 나와주십시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많이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대변인님 마무리 말씀이요. 네. 다시 윤석열, 김건희에게 칼자루를 주어지는 게 맞다 생각하시는 분이 30몇 %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에 의해서 국가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가운데 정말 천운이 있었고 국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 이 쿠데타를 이제 막아낸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천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걸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맨몸으로 막아낼 생각을 했을지 그 저력을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할 일을 따박따박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이고 그래서 안전한 압도적인 정권 교체 그리고 튼튼한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우리 할 일을 따박따박 하면 된다. 그 길에 좀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은 우리 편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예한님께서 한 번도 못 해봤으니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 최영실님께서도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특검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열심히 좋은 콘텐츠를 공급하겠다. 협찬금 없이 광고 독자적으로 생존하겠다. 스픽스 대표님 뜻에 동의하면서 광고 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경성한우. 제가 광고할 때마다 이게 비교적 발음이 어색하시죠? 다른 사람인데 이게 항상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우 회식하면 경성한우, 대구 달서, 죽전 내거리, 용산 자이몰에 대구 최대 식당 경성한우. 사랑하는 가족 연인은 물론 550석 식당 잘 못 봤는데 대구 최대 규모 단체식 경성한우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한우와 저렴한 가격까지 가성비 최고 경성한우.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시간 10분이 되도록 5천여 분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검 반드시 관철해야 되고 그리고 탄핵 파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른한 오후 제가 특검하면 파면으로 네.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후 활력을 불어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특검! 파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